반갑습니다. 골든라이프 아카데미 생활법률 11회차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상속과 이혼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살면서 명예로운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말들이라고 이제 해석하는데요.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 말로는 사실 우리 가치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는 사람이 죽게 되면 돌아가신 분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한 숙제가 되게 됩니다. 부부라는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정리를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혼 말고도 사망이라는 그 죽음으로 인한 가족과의 이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나이 순대로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의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학생들이 모여서 있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실제로 그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이 돌아가신 분들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의 일들 이런 것도 이제 사망 이후의 재산의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명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 이것 또한 적극 재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 자신의 남은 재산을 주겠다라는 것을 유언이라든지 뭐 공증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그 순위에 따라서 상속권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신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신의 전 재산을 또 사회에 기부하거나 또 기금을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재산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민법의 경우에 그러한 특별한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 유증이라든지 그 공증이 없었다, 유언 공증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직계 비속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직계 비속이라 하면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분의 자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없으시다면 자녀가 없으시다면 돌아가신 분의 직계 존속이라 해서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 그리고 그분들이 안 계시다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2순위자로 넘어가게 되고 2순위자가 없을 때 3순위자로 넘어가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속이라 했을 때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뭐 예금 채권이나 보험금 수령권이나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 재산에 플러스를 시켜주는 적극 재산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이너스 재산, 즉 소극 재산 또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빚이 굉장히 많아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신 경우에 이 채무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상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의할 경우는 태아의 경우에도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오신 이제 한 외국인 여성분이 시어른들과 남편과 즐겁게 생활을 하다가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이 아기는 이제 태아로서 그 이제 그 뱃속에 5개월, 5개월 정도 되는 이제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이 아버지의 아이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아이의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은 2순위 직계 비속
상속이 아닌 직계 존속이시기 때문에 2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그분과 동순위로, 또 돌아가신 분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과, 여기서는 이제 법률상 경우로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데 존속과 동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에서 한국에 시집을 오신 외국인 여성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있는 경우에 남편분이 돌아가신 경우 1순위 상속권자는 부모님이 아니라 뱃속에 그 5개월 된 그 아기이기 때문에 그 아기와 배우자, 돌아가신 분의 부인이신 외국에서 시집 오신 분이 이제 공동 상속인이 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례를 들 때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시집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외국인은 상속권이 없다 또는 아이에 대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낳게 되었을 때 외국에서 시집 오신 여성분은 재혼을 하시거나 또 이제 그 가출을 하시면 어른들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권이 그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께 있지 않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들었었는데, 실제 대한민국 민법에는 가족관계상의 권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거나 돌아가신 분의 자녀,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시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예, 조금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이, 미성년 자녀, 대한민국에서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그 아이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고 친권을 행사해야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경우에 그 아기의 몫과 배우자의 몫을 둘 다 배우자가 상속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에는 상속 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정 상속분은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내 재산은 누구에게 전부 다 주라라면은 사실 법정 상속분이 적용되지 않고요. 아무런 말씀 없이 법적인 상속 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적용해야 될 경우, 지정 상속이 없을 경우에 법정 상속이 적용되게 되는데, 실제로 동순위 상속인은 여러 명인 경우에 똑같이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일 경우에 부모님의 자녀, 우리들의 경우에 딸, 아들 이랬을 경우에 가끔 아들만 상속인에게 넣는 경우가 있어서 딸들은 규모 상속 대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계시는데,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딸, 아들 구분 없이 동순위 상속인인 경우에는 균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돌아가신 분이 전 재산은 우리 큰 아들에게 주었으면 한다라는 유언을 남기셔서 지정 상속분을 해 두셨다면 법정 상속분이 별개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 또는 자녀가 안 계시는 경우에 부모님과 동순위의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배우자는 5할, 그러니까 이제 50%를 더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등 상속할 때 전체 상속분을 이제 1로 나눈다 했을 때 배우자가 계시다면 동순위 상속권자끼리는 1로 가져가되 배우자는 1.5를 가져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체 분모는 그 상속인들 수와 배우자의 그 자식 몫을 더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받은 질문인데, 부친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친께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부친께서는 새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재혼을 하신 상태셨고, 이분의 아드님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제 다른 친어머니 사이에서 난 아들인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돌아가신 분의 직계 비속 아들과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새어머니가 이제 공동 상속 순위를 가지게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상속 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배우자가 1.5 더 가져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1.5, 아들 1 해서 어머니는 전체 재산 중에 아들과 새어머니의 목 1 더하기 1.5 해서 2.5분의 어머니의 목 1.5를 가져가게 되고, 아들의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아들의 몫인 1 더하기 1.5, 2.5분의 아들의 목 1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제 이 아들분의 이제 질문이 뭐냐면, 새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새어머니와 이 아드님 경우에는 실제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 부친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인척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상속권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직계 존비속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새어머니를 기준으로 해서 새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 이 새어머니가 우리 이제 아드님의 부친을 만나기 전에 재혼을 하시기 전에 그 낳았던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이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 순위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돌아가신 남편과 이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새어머니가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새어머니와 아들이 입양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가족관계를 형성했다면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상속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것이 그분을 기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서 그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가족,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로 나오느냐 아니냐의 경우만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혼 배우자라고 있다 했잖아요. 남과 남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타인이 만나서 서로 이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혼인이라 하고, 법률혼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이 두 사람이 법률혼을 가지게 되고, 실제 상속권을 가졌냐 안 가졌냐는 법률혼으로서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배우자로 등재된 경우가 이제 상속권이 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가 그러면 사망했다. 이 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가 사망하셨다는 의미고,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배우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률상의 상속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재산 분할을 한다거나, 또 이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관계에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또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상대로 그 이제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민법상의 상속권자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하면, 또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법률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의 재산을 정리하는 이 재산에는 소극재산도 포함된다.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의 경우 적극재산이냐 소극재산이냐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그렇지, 여기서 가만히는 사망 신고만 하고 이후에 별도의 법적 절차를 하지 않게 되면 법에서 발생하는 상속권이 그대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전부 다 받아들이는 승인, 단순 승인의 상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도 이제 상속권자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나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예금 채권도 이제 출금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빚도 다 이분에게 넘어가게 되어서 상속권자들이 갚아야 되게 됩니다. 상속권자들이 갚아야 될 책임은 적극재산과 같이 균분해서 똑같이 나누어서 갚아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빚이 너무 많아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 이것을 상속인들이 단순 승인하게 됐을 때는 법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서는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적극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으나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는 것을 한정 승인이라 합니다. 이 한정 승인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1순위 상속권자가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은 2순위 상속권자에게 이 적극 재산이든 소극 재산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고 적극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적극 재산이든 소극 재산이든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상속권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우리 4순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 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은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가정법원에 이제 심판 청구를 하는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를 갖춰서 내면 법원에 뭐 크게 이제 재판에 참여한다거나 다툼이 있는 이제 그런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일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숨겨진 채무도 많고요. 또 숨겨진 재산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자의 경우에 돌아가신 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분과의 내 관계가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비속이 없는 경우에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동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상속인 재산 그 원스톱 조회라고 해서 모든 이제 채권 채무 관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태가 아예 이제 채무 지급 불능 상태, 우리 전전 시간에 배웠는데 채무가 이제 모든 재산을 이제 초월한 상태에서 지급 불능 상태에 있었다면은 상속 재산을 이제 파산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차량이 있다거나 집이 있다거나.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서 이제 처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그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법정 상속하는 거 말고 법에서 정한 대로 말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상속을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유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유언의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그런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자필로 이제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쓰는 경우 있는데 이 경우에 반드시 그 본인이 자필로 쓰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도 타이핑 그 한글 타자 같은 거 잘 치셔가지고 타이핑을 딱 멋있게 하시는 경우 있는데 자필 증서는 이제 본인이 자필로 쓰셔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쓰셨는지 그리고 사시는 곳, 성명 등을 반드시 쓰시고 날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날인은 도장을 쓰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현대사회에서 서명을 하는 것이 실제로 이분이 썼다라는 것이 확실한 전제 하에서는 도장을 찍거나 뭐 서명을 하나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특별히 뭐 매매 계약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해야 되고 인감 도장을 찍긴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분이 했다라는 것으로 보는데 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그 형식적인 것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쓰셔야 되고요. 내용을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시고 반드시 도장을 찍으셔야 된다는 부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조금 다르게 공정증서의 유언의 경우에는 변호사 공증인 앞에서 이제 그 말을 하시면 공증인이 실제로 이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증인 두 분을 이제 모시고 가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 두 명은 나의 유언과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제3자여야 하고요. 이분이 반드시 건강하게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거나 계속 나랑 연락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예, 오늘 이제 급히 이제 알아보는 중에 상속 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조금 정리를 하고요. 상속권자로서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나누지 않는 경우, 여러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